자, 3회 한번 봐보자. 문제를 내다 보니까 3회만 조금 잘 안 쓰는 단어들 좀 섞여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조금 1회, 2회에 비하면 좀 몰려있네. 좀, 쌤이 봐도 좀 안 좋은 문제도 조금 있고.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보니까 외래 표기가 옳지 않은, 외래 표기 보면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자, 가장 자신 있는 걸 찾으면 돼.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은 이거 우리가 보통 보시면 몇 글자짜리? 6음절짜리라 그러지. 레크리에이션.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나르시시스트 가듯이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가듯이 6글자짜리야.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요걸로 갑시다. 1번 같은 거는 풀업 호주인데 풀오라고 많이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함부르크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스프링클러 있을 때 자 요거는 클러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레크리에이션 올라가고 2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보조사의 의미상 용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를 다 외울 수는 없어. 쌤도 못 외우는 거고. 근데 이제 풀어놓은 것 중에서 자, 이 단어에 대해서 보조사 중에서 의미를 해석해 놨지. 이 중에서 가장 갭이, 즉 차이가 보이는 걸 찾아주면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1번 보시니까 저는 찬밥도 괜찮으니 빨리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그래서 찬밥도 괜찮으니 이건 뭐지? 양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밥, 찬밥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그러면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정도가 자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 이게 되겠고 우리 선생님이라 되니까 그 정도 배려해 주신 거야. 우리 선생님이라는 자 조건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 거야.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려 늦었는데다가 비라는 것까지 더해졌어 이런 뜻이고 자 어린애라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2, 3, 4는 가능한데 1번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 이렇게 보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1번. 3번 보시니까 불치함의 뜻이 뭐야? 불치함은 불치, 치욕이 아니야. 하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는 모른다고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거는 뭐죠? 학문하는 자세, 즉 학자의 개방적 자세 요걸 뜻하는 게 불치함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물어봐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 심심상의는 뭐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었어. 이거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다. 비슷한 말로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이심전심 요 말을 쓰지.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런 것들을 씁니다. 불림문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지로기마는 뭐지? 지로기마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함부로 부리다 이런 뜻이지요.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 들다 이런 것들 쥐록위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지. 그래서 지로기마 남을 끝까지 속이려 들다 이런 뜻이고 환골탈태는 뭐야? 뼈를 바꾸고 모양을 바꿔버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 환골탈태는 좋은 방향으로 몰라먹을 만큼 바뀌다 또는 좋아지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혀 딴 사람처럼 되다 이런 의미를 갖지요. 그럼 여기 내용 보니까 박 씨는 신김새가 흉측한 인물로 등장하며 남편과 시댁부터 박대를 받는다. 그러나 결국 박 씨는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신미한 도술까지 부려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니까 처음에는 뭐였어? 아주 흉측한 인물이지. 그래서 박대를 받았다가 허물을 벗고 아주 아름다운 절세 가인으로 변하게 되고 신미한 도술까지 바뀌게 돼. 이거니까 뭐지?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가졌어. 이게 바로 환골탈태 요 말하고 비슷하더라. 자, 4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근지야 답 몇 번? 3번. 그렇지. 자, 개구리는 모두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을 봅니다. 개구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기에 움직이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처음 들어간 빛은 개구리 시세포를 자극 인지되지만 계속 비춰지는 빛, 즉 띠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것만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식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4번에는 3번. 자, 5번 한번 보시면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요거 비슷한 지문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궁극적이라는 건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신화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매개체 수단입니다. 이거니까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인간에 대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지. 그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거를, 자, 매개체라는 것을 보다 상술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탈마법파를 추구하며 이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현대인들은 어때? 마법적 세계를 믿지 않고요. 비이성적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탈마법파를 추구하는 현대인, 이성을 중시하는 현대인 입장에서 보면, 신화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법적인 이야기고요. 좀 비이성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신화는 신화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이 신화를 찾아보는 이유는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어찌 보면은 자, 마법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는 이유는 신화를 통해 현재를 비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뭐지? 신화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진실을 보여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그걸 구체화시키니까 뭐야? 신화를 통해서 현재를 비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지. 예를 들어, 요 부분은 이제 예니까 상관없지, 주제하고는.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즉, 신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신화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뭐 할 수 있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 신화를 우리는, 자,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거지. 신화의 자, 기능하고 신화의 의미겠지. 그 뭐겠어? 현실을 비판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지. 신화의 기능이야. 그게 바로 몇 번에 설명돼 있어? 2번에 설명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사를 발전시키는 방향, 즉 발전적 미래를 그려봅니다. 요걸로 가겠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자, 6번도 어렵지 않네. 정답은 2번. 소임이란 말이 뭐지? 맡은 바 임무라는 뜻이지. 맡은 바 임무.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라? 첫 문단 마지막 보면 역사가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확실하게 세워서 사회와 인간 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봐라. 역사가의 사명. 사명이 다른 말로 뭐다? 소임. 이런 정도가 되겠지. 자, 7번 기용도의 빈집. 뭐 시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사랑을 잃고 나는 써내려갑니다. 자, 1번 보니까 사랑과 이별하는 화자의 마지막 행위. 자, 이별하면서 나는 써내려갑니다. 마지막 행위인가 보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에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한 눈물들아 모두 다 잘 있거라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자, 이 모든 것들은 사랑했을 때는 내 것이었겠지.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들아. 이 모든 열망과 나는 뭐 하겠다? 이별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니은 보니까 자,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어때? 버리게 됨. 자, 잃어버리게 됨. 이런 뜻이지. 열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됨. 오케이.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겠네. 이제는 어때? 자, 모든 열망들을 잃어버리고 장님처럼 문 잠그고 자, 빈집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나 혼자 은둔하겠네 이거지. 그럼 이거는 뭐죠? 사랑을 잃은 다음에 상처 요거를 말하겠지. 그런데 3번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 빈집에 들어가고 장님처럼 또 먼 사랑을 기대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앞부분은 돼. 사랑을 잃은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요건 되겠지.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기다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혀버렸네. 여기서 빈집이라는 건 뭐야? 내 모든 열망이 사라져버린 허망한 텅 비어있는 허전함 요거겠지. 그래서 자, 이거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 허무함 요걸 노래하고 있는 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8번이 조금은 이제 유추적 상황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자, 봐봐봐.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풀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 김수영의 풀하고도 연결이 지어서 우리가 힘없는 백성을 민초라 그러지. 여기서도 자, 풀이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 거고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힘없는 이웃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땅 위에 걸음이 난 걸음을 모두 모아서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 다 끌어모아서 끈질긴 뿌리로 긁힌 얼굴 빛나라 너희 목청 얼차 천지에 뿌려라. 자, 걸음과 구름을 다 모아서 뿌려서
풀아 제발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걸음은 뭐가 돼? 구름송이는 뭐가 돼? 일어나게 하는 원천이 되고 힘이 되겠지. 그치? 그런 맥락에서 유추해보면 몇 번이 답이 나와야 돼? 4번 나오겠지. 4번에서 힌트가 뭐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햇살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풀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걸음이듯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햇살 같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지.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되죠. 자, 9번 좀 어려운 한자가 쭉 나열되어 있지. 혹시 정답은 혹시 뭐니 이거?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니? 계승이란 단어는 알지? 계승. 무슨 계자니? 우리가 이을 계자지. 이을 계자. 그 다음에 자, 이을 승자야.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을 이어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자, 이을 승자가 나오고요. 자, 요건 뭐야? 이을 사자야. 우리말 써졌나? 그치, 써졌지. 승사에서 이을승, 이을사 이거야. 그래서 선대로부터 이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봤다. 그럼 이 두 가지는 1번은 무슨 의미일까? 유의관계네. 유의관계. 그치? 유의관계.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지병이라고 돼 있지. 가질 지자. 자, 병자지. 그치?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된 병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잘 숙자에다가 자, 증사지. 그치? 오래된 증상이 몸 안에 자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숙증이야. 그러면 이것 둘 다 오래된 병 이런 뜻이야. 오래된 병.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돼 있니? 자, 평평할 평자에다가 밝은 명자지. 평명이란 단어는 뭐냐면 해가 뜰 무렵의 시간 또는 해 뜰 무렵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무렵, 그러니까 여명 이거랑 비슷해요. 여명처럼 또는 뭐지? 해가 밝아질 때 요 시간을 말해.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시 반 정도 해가 뜨나? 뭐 요 정도 시간을 평명. 요거 이전이 여명이지. 여명. 이제 해 뜨기 직전 여명. 그 다음에 평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나왔니? 상자가 무슨 상자야? 뽕나무 상자에다가 느릅나무 유자야. 느릅나무 유자. 그래서 뽕나무와 느릅나무인데 해가 서쪽에 지면 자, 뽕나무하고 느릅나무에 앉아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질 무렵 요걸 말해. 해질 무렵. 그러면 3번은 무슨 관계야? 반의 관계야. 반의 관계. 그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돼 있니? 아름다울 간자에다가 경사로울 경자지. 아름다움과 경사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흔쾌할 기자, 즐거울 기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놀 유자가 나왔지. 놀 유자가. 그럼 이때 쾌유는 즐겁게 흔쾌히 놀다 이런 뜻이야. 흔쾌히 놀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단어가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병 나을 유자야. 병 나을 유자.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병이 낫다라는 뜻이야. 병이 낫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지? 그 병문안 가가지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럴 때는 요 유자를 넣는 거야. 우리가 보통 쾌유 그러면 요 단어를 먼저 생각해서 아마 틀리면 4번을 찾아서 많이 틀릴 거야. 그래서 이때는 놀 유자. 그래서 즐겁게 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여기 가는 거네. 3번. 이 문제 보니까 쉬운 거는 겁나 쉽고 어려운 거는 되게 어렵고 단어도 잘 쓰지도 않는 것들. 선생님 승사란 말 잘 안 씁니다. 상유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지금 뭐 사어에서 전문적인 용어에서만 쓰는 거고. 자, 10번 한번 가봅시다. 적절한 다음 대답의 화법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쉽지요. 정답은 4번. 4번은 뭐냐면 픽토그램의 어원을 밝히면 어원은 나와 안 나와? 첫 번째 나오지. 전문가 말에. 그치?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자,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나와?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이 픽토그램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기원인데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지. 그래서 인터뷰의 1번 보니까 인터뷰의 목적. 픽토그램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모셨습니다.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에게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진행자. 그러면 픽토그램은 언어적 메시지를 이미지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자기 이해가 옳은지를 확인하고 있지. 전문가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 자료가 어디 나온 거 보니까 가운데쯤 진행자 보면은 그렇군요. 실제로 픽토그램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시니 이 말을 보면 자 거기 픽토그램에 대한 뭐 표지판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자 11번 자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30세는 자 사실은 30세는 띄어 쓰는 거야. 근데 아라비아 숫자니까 붙여도 돼. 가량은 접사니까 붙여 쓰는 거고. 2번은 뭐가 틀렸어? 조차 붙여야지. 3번은 덜어 붙여야지. 그래서 2번, 3번은 쉬웠을 거야. 근데 우리 근재가 틀렸으면 혹시 4번 썼니? 아니요, 2번 했어. 2번 썼니? 조차를 띄라고? 조차 싫었다. 띄려면 뭐야? 이게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되잖아. 단어가 되려면 실질형 써야 되는데 조차 싫었다? 조차가 만약에 띄어 쓴다면 싫었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싫었어. 어떻게 싫었어? 조차 싫었어. 말이 안 되는데. 붙여야지. 내가 너조차 이럴 때. 자, 그래서 바꿔. 4번은 쓰디스는 자 기본형이 뭐야? 쓰디스다야. 쓰디스다. 그러면 단어가 뭐야? 하나의 형용사야. 형용사. 쓰디스다 이러면 그래서 자 11번에는 정답이 몇 번? 1번으로 갑니다. 이게 돼. 1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니까 어휘의 투풀이 고유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섞여 있죠. 자, 우둠지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우리 우둠지. 그래서 우둠지에 줄기가 있다. 우둠지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쌤도 뭐냐면 우리 집에 고무나무가 있는데 고무나무는 막 계속 여기서 자라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우둠지 가지를 딱 잘라줘야지 옆으로만 자라고 그 위로는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맨 가지에 나뭇가지의 꼭대기를 우둠지라 그래.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두리. 그러면 아마 2번 그러면 가두리 그러면 가두리 양식이 떠오를 거야. 가두리. 그 양식은 가다 놓다라는 뜻이야. 가두어 놓다라는 뜻이고 원래 가두리는 명사로서 뭐지? 사물의 가장자리 요걸 말해. 가장자리. 그래서 2번도 맞아. 포장 가두리가 예쁜 별명을 둘렀다. 그러니까 상자 중에 있잖아. 이렇게 딱 가장자리를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지땀은 알지? 그치? 자, 진땀을 흘리듯이 힘쓸 때 흘리는 땀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곰피다라고 돼 있지. 지금 곰피다 안 쓰는데 곰피다는 곰팡이가 피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지금 사물의 속내를 자 알려고 자세히 찾아보고 자세히 따져보다 있지. 그래서 속속들이 따져보고 파헤치다 있지. 이 단어를 뜻하는 거 하나 외워놓자. 곰파다라는 단어가 있어. 곰파다. 곰곰이 깊이 파다라는 뜻이 있어. 곰파다. 그거를 곰피다라고 바꿔놨어. 그래서 곰파다는 사물의 자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 곰곰이 파헤쳐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곰피다는 곰팡이가 피오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2번에는 정답이 몇 번? 4번 요게 돼. 4번. 13번 보시면 우리 참화설 나오지. 참화설의 주제는 뭐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거지. 세상에는 자 본디 자 내 거라는 거는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그거를 자기 걸로 여겨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지. 그래서 자 참화설이라는 글을 써서 무욕에 대한 소유에 대한 헛된 생각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요거를 말해. 자 그래서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돼야 돼? 3번. 자 작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소유는 없음을 강조하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한 내용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자, 서리법을 사용하여 소의 본질의 깨달음을 주고 있다. 자, 마지막에, 뭐지요? 첫 문단의 끝에도, 자, 하물며 진실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말에 무엇하겠는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마지막 문장도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서리적인 자, 표현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작자는 많은 사람이 자기 빌린 걸 자기 소유로 착각한다 나오고요. 소유에 대한 4번 소유에 대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작가의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빌린 것도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는데 자기 거는 더 심할 거다라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짜투리 그러는데 뭐죠? 자투리라 그러지. 자투리.
자투리. 자투리라는 것은 뭐죠? 남는 촌조각, 옷을 만들고 남는 촌조각을 자투리. 그래서 자투리로 뭐죠? 지갑을 만들었다. 옷을 짓고 난 자투리로 지갑을 만들었다. 이럴 때 남는 촌조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자투리가 되고, 머시는 감탄사로서 뭐죠? 무엇이에 대한 자 준말로 쓰이는 거야. 멋이 중한디. 그래서 이거 표준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해필도 있고 하필도 있습니다. 어찌 해자를 써서 해필도 있고요. 이렇게 되나? 해필도 있고요. 하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필. 그 다음에 말짱하다. 이거 말짱하다는 우리 뭐지? 자, 막대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소리대로 적어주는 거지. 소리대로. 그래서 맞춤법 21항에 겹받침에 뒷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어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이게 자, 막다가 자, 맑고 되는데 이게 맑고 말짱 가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말짱으로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야. 14번에는 2번 가주시면 되고요. 15번 한번 가봅시다.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네. 적절한 걸 하나만 찾으래.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대규모의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고 한다. 즉 이 제도는 각종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자, 기억 보니까 1번. 문장 소문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마련하는 수단이다를 마련했다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자, 1번 봐봐봐. 자, 15번에 1번 보시면 주어는 뭐야? 이 제도는 이렇게 돼 있지. 이 제도는 마련했다.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어떻게 제도가 마련하겠어? 바꾸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이 제도는 마련하는 수단이다. 이거 놔둬야지.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사후 대책만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워졌다. 이건데 문맥상 궁색해졌다로 바꾸자. 이건데 어려워진 걸 궁색이란 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이게 바로 궁색의 뜻이지. 경제적으로 뭐 가난해지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번 궁색 쓰면 안 돼요. 자, 그리하여 개발 사업 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등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됐네. 자, 그 결과를 3번 그런대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면은 전환이지.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고치면 안 돼. 마지막, 그러므로 신도시 개발 사업은 미리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삭제하자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영향 평가 제도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하고 여기서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된 배경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2단계 정도 논리적 비약이 점프 돼가지고 돼버린 거지. 그래서 4번은 삭제해 주는 게 흐름에 맞겠지요. 그래서 빼줍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터널을 뚫을 때, 사회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비판을 하지. 근데 우리가 뭐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 예비타당성 면제해 주는 거. 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들어가. 그래서 지금 부산 밑에 가덕도에다가 공항 짓자는데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타당성 넘으면 공항 지면 거기 환경 파괴 얼마나 되겠어. 근데 환경 파괴는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많다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시면 이 문구에 유자소전 이렇게 돼 있는데 유자소전이 무슨 뜻일까? 유자가 뭐냐면 유씨란 뜻이에요. 유씨 이야기에 소전이 뭐냐면 작은 이야기가 유자에 대한 유씨 미스터 유에 대한 작은 이야기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자기 고향마을에 사는 충청도 고향마을에 사는 유씨에 대한 곁에 살았던 친구 유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야. 참 되게 성실하고 순박하고 성격도 고든 친구인데
택시 운전사 하다가 총순에 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운전기사 노릇을 해. 근데 말이 운전기사지 뭐 지금도 그러지만 갑질로는 했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허드렛 일을 다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 여기 총수가 집에다가 불당을 세워놓고 불당 관리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당에다는 어항까지 뭐냐 수족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족관이야 연못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한 1년치 월급보다 비싼 비단잉어를 키우고 이런 허드렛 일을 다 해. 그런 모습을 보고 위선적인 여기 총수에게 어때? 저기 반감을 사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다가 불상에다가 침을 퇴뱉는 모습이 보이잖아. 물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데 우리 청소가 애지중지하는 불상이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침을 퇴뱉었는데 그때 덜컥 걸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운전기사 자리에서 잘리게 되고 그런데 청소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 계열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켜주게 되고 그 유자는 그 회사에서 그냥 또 자기 적성에 맞춰서 자 즐겁게 살았다더라 이런 이야기야. 뭐 특별히 뭐 갈등 구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옆집 친구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바로 유자소전이라는 글이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 봐봐 이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전제를 해놨으니까 왜 웃음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그러면 이 내용은 뭐가 돼? 총수가 자 독실한 불교 신자처럼 간대. 불교 신자라면 자비지. 자비로움이야 되는데 자 실수를 저질렀던 유자에게 아주 호되게 자 나무라고 마지막에는 자 내일부터 집에서 당장 나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라금 실소를 머금게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 반어적 태도에 따라서 자 웃음을 갖게 하더라. 그래서 위선적인 총수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17번에 또 한자가 나왔네. 자 이거는 그나마 조금 쉬울 것 같아. 자 정답은 1번 그치. 17번 1번 그는 내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거면 자 공세는 칠공자야. 공격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자 기운 세자 이거 쓰겠지. 그래서 공격하는 기운 이거지. 자 그래서 공격하는 태세 공격하는 자세 그래서 공세를 취하다 이게 가야 되겠지.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이길 승자 이건데 우리가 이길 승자 승리도 쓰지만 아름다울 승으로도 읽어. 아름다울 승으로도. 그 다음에 자 땅 이름 개자 이렇게 됩니다. 땅 이름 개자 높은 땅 이름 개자.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걸 말해. 우리가 승경이란 말을 쓰지. 승경. 승자에다가 경치경자 써가지고 승경 승지 이런 말 쓰지. 그래서 승경 아름다운 경치, 승지 아름다운 위치 이런 뜻으로 써. 그래서 승계 그러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공은 우리 지역에서 소문난 승계이다.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동료는 훈련 중에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이게 되겠지. 자 동료가 뭘까? 자, 감독할 독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 이게 격려할 여자, 이게 들어가나? 그래서, 자, 격려할 여자, 이게 들어가. 그래서, 동료, 요게 되지, 동료. 그 다음에, 우량이라게 되겠지, 우량. 이때 우량은, 외로울 우자에, 서늘할 양자야. 외롭고도 쓸쓸하다 이런 뜻으로 써야 돼. 가야금 소리가 외롭고도 쓸쓸하야. 그래서 17번에는 1번. 18번 자 다음 글에 대한 소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 봐봐. 소술자가 전지적 존재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소술하고 있다. 뭘 말해?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술자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술자가 관찰한 사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담담하게 소술하고 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작품 아니냐 바뀌지 않았으니까 관찰자인데 2번 1인칭인 거 보면 3번 아마도 3인칭 관찰자 이런 정도가 되겠고 소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소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는데 이건 시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술자의 태도 이걸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서 일단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1인칭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누가 나오지? 박휘한 영감하고 서참이가 나오지. 그러면 3인칭인데 그들의 마음을 읽어 못 읽어? 읽어내지. 그래서
3분의 2지점 보면 바퀴한 거 없는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양을 하고 무슨 한마디 쏘아붙였으면 속이 후련히 튈 것만 같아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기도 했다. 마지막에 서참이 바퀴한 거 없는 묘지까지 따라갈 작정이었으나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술집으로 그냥 내려오고 말았다. 이거니까 자, 두 사람의 심리를 뭐하고 있어? 읽어 내려가고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understand? 그래서 자 18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자 주성문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안긴 문장이 우리가 자 봐보자. 19번 보시면 안긴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명사절은 자 주어이거나 목적어면 돼. 관형절은 관형어여야 돼. 서술절은 서술어여야 돼. 부사절은 부사여야 돼. 인용절도 문장 소문으로 따지면은 부사어가 되겠지. 이제 주요 성분은 뭐야?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보어도 명사절이 되면은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만 보니까 자 그럼 1번 출발. 그 집은 지붕이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무슨 절이니? 소술절이지. 그 집은 지붕이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다 지붕이 그 집은 어때? 지붕이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술절. 주성분이지.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우리는 날씨가 맑기에 산책을 했다. 자 이거는 뭘까? 자 우리는 산책을 했다. 자, 날씨가 맑기 나와 있지만 여기에 애가 나와 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뭐가 된다? 부사가 돼야지. 부사어가. 오케이? 얘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는 현준이가 올해 결혼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돼 있지. 결혼하기를 나왔지. 를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 목적어가 되지. 목적어. 그 다음에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 1, 3, 4는 주성분이고 2번만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니은이 갖는 대답으로 수식으로 적절한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우리 내일 무슨 영화 볼까? 자, 저는 국내 영화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이건 뭐죠?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지. 이건 무슨 경률? 태도의 경률에 위배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초시야 너 생일 얼마 남았지?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남았어. 한 달 후면 벌써 30살이네. 이건 뭐죠? 얼마 남았지? 한 달 남았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30살이네. 이건 자 덧붙인 정보지. 이건 뭐의 경률? 자 양의 경률에 위배됐더라. 자, 영희 어제는 학교 마치고 뭐 했니? 내 선생님 저는 학교 전에 외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지금도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과장적 표현이지. 그치? 그럼 이거 뭐다? 지대 경률에 위배되더라. 자, 받고 싶은 선물이니 내 향초를 받고 싶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향초가 필요하거든.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죠? 양을 늘려놨지. 그래서 양의 경률에 위배되더라. 이렇게 가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까다로운 문제는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쉬운 거는 또 쉽고, 냉탕, 온탕이 좀 왔다 갔다 했네. 오케이? 자, 오늘은 3회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보고 질문 있으면, 따로 쌤 방에 와서 질문 요소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얼마 안 남았지, 지금 국가직이? 한 2번 남았나? 2번 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한번 쉬어야 되잖아. 그치? 시험 보러 가니까. 그러면 또 지방직 준비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고, 국가직 대비해서 꾸준히 준비하시도록. 알겠지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